케어랩스는 2012년 설립돼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 및 뷰티케어 플랫폼의 개발 및 공급 서비스 사업인데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옐로 모바일의 자회사인 옐로 오투오 산하의 헬스케어 주요 사업부들이 통합되어 설립되었고요. 광고 대행업, 구매 대행업, 콘텐츠 제작 및 공급, 의류 전자상거래, 일반 음식점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병원과 유저를 연결하는 오투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성형 및 미용 관련 후기들을 공유하고 병원에 대한 정보와 비용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바비톡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939억 원, 영업이익 32억 원, 당기순이익 1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2.5%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마케팅 사업부의 매출 다각화와 부가상품 판매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헬스케어 사업부의 신규 투자 및 개발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신규 시설 투자 등에 관련된 이 정정 공시와 기타 주요 경영사항 공시 그리고 주요 사항 보고서 세 가지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이 내용부터 보도록 하죠. 기타 주요 경영사항 네. 신규 시설 투자에 관련된 정정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살짝 느려서 네네.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네. 네, 열렸습니다. 제출 사유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의 철회입니다. 기존에 이 회사는 사옥을 신축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는데 이 계획을 전면 철회를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일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당사의 사업, 부지와 신규 매입 부동산에 대해서 신사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을 전면 철회한 사항입니다. 철회의 주요 내용입니다. 투자 금액은요 280억 원이고요. 투자 기간은 2021년도 12월 13일 그리고 2023년도 3월 31일까지 280억 원을 통해서 회사의 신사옥을 신축하기로 좀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신규 투자 소재지는 회사가 매입한 부지인데 강남구 역삼동의 현 사옥 부지입니다. 전체 1260.2 제곱미터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철회 사유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등 건축 물가가 인상됐고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공사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 비용이 증가했다. 따라서 사옥의 신축보다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차입금 상황과 재무 구조를 개선해서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유동자금을 확보해서 신규 사업 투자하기 위한 신규 시설 투자를 철회합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부지가 아니었죠. 기존의 회사의 사옥 부지를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은 모두 철회를 했고 매각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양도 결정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한다는 겁니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회사 본사 사옥입니다. 양도 내역은 자기 자산 총액의 47.8%에 해당되는 950억 원에 좀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재무 구조 개선과 신규 투자 재원을 확보할 것이고 양도 예정 일자는 4월 29일에 계약을 해서 11월 30일에 화인유통 주식회사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기타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없고요. 네네. 지금 계약금 30억 원을 4월 29일 지난주 금요일에 수취를 했고 잔금 920억 원에 대해서는 11월 30일에 받겠다. 외부 평가에 따른 어떤 이 가액을 좀 산정한 것이 좀 판단이 되고요. 자,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어떤 본사 사옥을 950억 원에 좀 매각해서 차입금도 상환하고 남은 유휴 자금을 통해서 신규 사업의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라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케어랩스가 28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강남구 역삼동의 토지와 건물을 또 양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재무 구조를 개선해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신규 사업은 해야 하는데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의 감소가 좀 이 신규 사업의 속도를 붙잡는 모양새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 회사가 지금 이 자금의 어떤 여력이 좀 있느냐에 대한 관건인데 네네. 지금 12월 31일자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좀 보면 지금 전체적인 현금성 자산은 398억 원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비교적 뭐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의 어떤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네. 전체 자산의 어떤 총계는 1,986억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부채는 906억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유동부채가 383억 정도로 보여지는 부분.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죠. 지금 950억 원의 토지 건물을 매각해서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회사는 뭐 부채 비율이 그렇게 뭐 위험한 우려스러운 어떤 상황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화 관점, 회사는 지금 유효 부지를 좀 더 신축해서 회사의 어떤 사업 집중을 좀 하기로 최초에 좀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부동산 경기 지표를 판단하거나 또는 금리가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이 현상에서는 차라리 지금 시점에 빠르게 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어떤 이 판단이 좀 작용된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사실상 신규 사옥을 신축하는 결정보다 지금 매각해서 현금화시키는 이 관점이 회사의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판단해봐요. 지금 신규 시설 투자의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공장을 짓고 생산 캐파 증가에 따른 공장의 캐파를 늘리고 신축 부지를 통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어떤 시설을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케어랩스의 주 사업은 오토 플랫폼이죠. 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들이나 지금 의료 바이오 솔루션들을 개발 및 제조 공급하는 회사인데 사실은 원가의 개념에서 뭐 사옥 신축보다는 오히려 유효 자금을 유효 자산의 어떤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케어랩스의 경우에는 지금 매각을 하는 것이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가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한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케어랩스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분야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우리 이 글로벌뿐만이 아니고 국내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고령화 추세죠. 고령화 추세 이후에 그리고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 건강이라는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고령화 사회를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산업군의 어떤 발전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팬데믹이 가져온 이 삶의 변화가 사실상 이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어떤 점진적인 도약에도 오히려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저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병원 하면 가서 대면 진료를 받아야 되고 병원에는 우리가 수소문해서 누가 좋다 지인들이 이 병원이 뭘 잘 본다더라 맞아요. 그런 우리가 편견을 갖고 좀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네네. 정확하게 좀 다각화된 어떤 의견을 통해서 이 플랫폼화된 상태에서 병원의 어떤 진료 예약과 서비스 후기 등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선별해서 판단해서 이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도약적인 발전 부분이 확대되는 관점에서는 뭐 비대면 이 원격 진료라든가 지금 예약 부분을 차지한 그 이외의 의료 서비스의 관점에서도 사실상 이 플랫폼 그리고 관련한 의료 빅데이터 사업까지 좀 연결이 좀 된다면 확장세의 어떤 관점에서는 케어랩스는 오히려 이미 시작된 산업에 진입이 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 그리고 원격 의료 사업의 전망까지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케어랩스의 전망과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케어랩스의 경우에 사실상 이 지난 실적이 사실상 뭐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좀 아니었죠. 지금 네.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 지금 영업이익이 32억, 당기순이익이 12억을 좀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45%가 좀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이 72.5%가 감소가 됐었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어떤 원가 산입 효과에서는 오히려 매출액이 좀 증가되는데 연구 개발비가 좀 급증했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었죠. 지금 고도화 관점에서는 의료 헬스케어의 어떤 디지털
고도화 관점에서 투입되는 비용의 증가폭은 좀 있었지만 2022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비가 어떻게 좀 적용될 것인가, 즉 플랫폼의 확장세를 이익으로 어떻게 좀 대변할 것인가가 좀 관건으로 좀 보여지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1.81% 상승한 9,000원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케어랩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부분에 이미 진입한 이후에 확장세를 좀 가져간 흐름이라면 950억 원의 매각 재원을 통해서 현재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무언가의 그림이 2022년도에는 좀 결정되지 않을까. 자, 이 동 모멘텀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좀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봤는데 지금 8,300원, 8,300원에서 9,000원 구간, 8,300원에서 9,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기를 좀 제시해드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지수 변동성에 따라서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 구간이죠. 저는 이 구간인데 지금 8,700원, 8,700원 지지 구간이 좀 더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케어랩스 매수하기 좋은 구간 8,300원에서 9,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8,7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사업의 확장의 그림까지 예상해 주셨습니다.